혹시나 내가 이 유형들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해당이 되신다면 제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새로운 나라에서 성공적인 적응이라는 같은 결과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타지 생활은커녕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저도 과거에 이랬던 것 같아요. 나는 미국에 늦게 왔고 이민자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다 하면서 혼자 망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미국에 와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미국으로의 유학, 취업 혹은 이민을 꿈꾸고 계시나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연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아마 위의 이유 혹은 다른 이유들로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의 유학이나 이민을 계획 중이실 텐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시는 분들보다 실패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대한민국에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어려운 것처럼 타지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 정착에 도움을 드리고자 미국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유형 2가지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이 유형들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해당이 되신다면 제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도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유형은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해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 해외 나가서 1, 2년 있으면 영어 알아서 늘겠지,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나이가 어린 10대 때 와서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화교라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영어를 배운다면 1, 2년 안에도 충분히 늘 수 있겠죠. 하지만 10대 때 와도 한국인들이랑만 어울리면 전혀 영어가 늘지 않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 10대 때 미국 이민을 왔음에도 영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10대 때 미국에 와도 영어를 배우고 적응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데 20대 이후의 나이에 1, 2년 있으면 알아서 늘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미국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 오는 목적은 유학, 취업, 이민 등의 이유로 다 다양하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나라에서 성공적인 적응이라는 같은 결과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나라 적응의 기본인 언어가 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타지 생활은커녕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성인이면 나를 온전히 책임져야 하고, 가족이 있으시면 식구들까지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가 안 되면 이 표현은 내가 못하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대충 넘겨야겠다, 아니면 잘 못 알아들었는데 한두 번까지는 다시 물어보는 건 괜찮아도 3, 4번 물어보기는 좀 창피하니까 못 알아들어도 그냥 알아들은 척하고 넘겨야겠다,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그래도 영어를 쓰려고 자꾸 시도해야겠다, 도전해야겠다, 이렇게 많이들 하시지만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듣고 미국인들도 내가 하는 영어를 못 알아듣는 상황이 반복되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꾸 위축이 되길 마련이에요.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나은 케이스예요. 더 위험한 분들은 아예 시도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내 주변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맡기고 그들이 도와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세요. 물론 되게 지식이 필요한 일에는 영어가 능통하신 분의 도움을 받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순 은행 업무, 핸드폰 개통, 물건 구매, 고객 상담 등등 한국에 살았으면 나 혼자 처리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일들마저 타인에게 맡겨버리면 진짜 내 육체만 미국에 살고 있지 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러면서까지 내가 미국에 살아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시면서 많이들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형은 타인에게 의존적인 분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의존적인 게 뭐가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의존적인 성향이 되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라는 것을요. 이 말은 정말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남한테 신경을 쓰고 챙겨주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심지어 커플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내가 우선인 것 같아요. 저랑 친한 미국 친구 한 명은 동거하는 자기 여자친구가 공항에 밤 10시 정도에 떨어지게 되면 자기는 그 다음날 일을 가야 하기 때문에 절대 데리러 가지 않고 택시를 타고 집에 알아서 오라고 해요. 제가 이 커플이랑 되게 친해서 가끔 밥도 먹는데 여자친구는 조금 서운해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해는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한국분들이라면 새벽이어도 웬만하면 데리러 가실 것 같아요. 이처럼 의존적인 분들은 미국 사람들의 개인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이들과 친해지고 도움을 받기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찾게 될까요? 당연히 한국 분들을 찾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의존적인 분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분들을 찾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한국 커뮤니티 안에 가두게 돼요. 미국인들과 맞지 않는다라는 핑계를 대면서요.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절대적인 한국인 수가 적기 때문에 나와 마음이 맞는 친구나 이성을 찾는 것 또한 정말 쉽지 않아요.
미국인들은 나와 맞지 않고 한국인들이 없으면 바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마 해외에 사시는 분들 모두가 공감하실 텐데 단지 이 외로움 하나 때문에 미국에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주변에 한국 분들만 있고 미국인 친구가 없게 되면 내 주변의 인풋이 한국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를 한국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미국인들과 한국인들 경계를 나눠요. 저도 과거에 이랬던 것 같아요. 나는 미국에 늦게 왔고 이민자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다 하면서 혼자 망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미국에 와서 한국인들이랑만 비교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에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미국에 사는 거니까 미국 전체와 소통하고 경쟁하자 이런 식으로 마인드셋을 바꾸니까 좀 더 보는 눈도 넓어지고 기회도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본연의 목적을 기억하세요. 내가 한국인들이랑만 어울릴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오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유형들에 해당되시나요? 그렇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영어를 못했었고 의존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극복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최대한 미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우리가 한국에서만 살면 굳이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 취미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친해지고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타지 생활을 성공적으로 정착하시길 원한다면 그들의 환경에 나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직 한국에 계시다면 미국인들과 언어 교환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미국에 대학을 오시는 분들이라면 대학에서 미국 친구들을 사귀려고 노력을 하시고, 취업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동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술도 한잔하고 회식 같은 것도 한번 본인 주도하에 개최해보세요. 가정주부시라면 어학원이나 영어를 쓸 수 있는 취미생활 모임 같은 걸 나가셔서 배우고 자꾸 사용하셔야 돼요. 솔직히 책 보고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실제로 사용하고 그런 환경에 자꾸 노출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도 늘게 되고 내가 그 나라 사람들의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알게 되면서 내가 이 나라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현재도 이 환경에 저를 노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인 오늘 회사 사람들과 저녁 약속을 잡아놨는데 주말에 약속을 잡은 건 잘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가볍게 술 한잔 하면서 유튜브에 출연해달라고 물어봐야겠네요.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